그리고 황영웅 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뭡니까? 가난했다, 흙수저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 홀로 일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 아닙니다. 황영웅 씨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에쿠스를 끌 정도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저 역시 황영웅 씨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룰지 스스로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부분에 50%도 공개를 안 했다. 실질적으로는 50%도 훨씬 더 넘는 수준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분들께서는 이 피해자들 다 허위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취재한 바를 당연히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황영웅 씨 본인이 어찌 됐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들에게는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저 역시 황영웅 씨 본인에 대해서 전혀 다룬 바가 없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마지막 방송 이후 황영웅 씨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일. 팬들은 제가 방송을 통해 공개한 피해자들의 인터뷰와 관련 내용들이 모두 허위다 라고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딱 하나, 상해 전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공개하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나머지는 전혀 못 믿겠다. 실제로 황영웅 씨 슈퍼챗 받고 팬덤 장사하시는 분들의 채널을 가봤습니다. 방송을 보면 3시간 내내 제 욕만 해요. 저에 대한 인신공격, 이진호 뭐 저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다 주제가 다 이진호야. 황당할 따름이고 저에 대한 비난 오케이 납득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더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라.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실화탐사대가 방송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중파에서 다룰 정도로 그 사안이 심각하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솔직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제작진 분들도 저에 대해서 제가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셨겠죠. 그게 지상파 방송의 역할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그 내용들도 제작진이 밝힐 것이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취재에 대해서 부끄러운 취재를 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실화탐사대는 과연 어떤 방송을 하느냐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뭐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만 예고편 공개와 함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황영웅 학폭 논란. 실화탐사대에 도착한 황 씨의 동창의 제보. 황영웅은 소위 일진 무리와 어울리며 왜소하거나 약한 친구만 괴롭혔다. 배를 걷어차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황 씨. 해당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자진하차 이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황영웅. 너 확폭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까? 황영웅 씨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제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학폭 논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웅 씨 팬분들이 원하셨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제가 공개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밝혔던 내용들을 다 못 믿겠다라고 했으니까 공중파 제작진들이 피해자를 직접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고 원하시는 대로 검증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영웅 씨 팬덤 지금 이성을 잃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관련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 황영웅 씨 팬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실화탐사대 작가들 전화번호가 팬카페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화탐사대 작가들 번호로 엄청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작가들이 일도 못하고 전화와 문자로 인신공격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 아니 황영웅 씨 팬분들이라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이야기 와이나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방송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황영웅 씨가 억울하다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진호가 잘못된 주장을 했다. 그런데 왜 게시판 테러를 해서 아예 그냥 게시판 테러를 해서 아예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화탐사대 제보 전화에도 항의 전화가 미친 듯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 전화 안 받더라고요. 작가 수준 봐라. 제보받은 작가 번호 알고 싶다. 항의, 민원 전화, MBC에 전화하세요. 작가의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항의는 할 수 있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화를 계속해서 본업들을 방해한다? 그게 업무 방해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업무 방해고 이거 제작진이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되는 일인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작진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그리고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팬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피해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왜? 소위 말하는 인터뷰를 하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합니다. 가명을 쓰고 목소리도 변조를 해줘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근데 황영웅 씨 팬분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명과 얼굴을 공개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방송사, 언론사의 취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1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MBC 같은 지상파에서 사실이 아닌데 전혀 다른 제3자의 인물을 가상으로 데려다가 허위로 방송을 했다. 이거
방송사 문 닫을 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거짓말이 드러나는데 뭐하러 지상파 방송사에서 황영웅 씨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허위 사실을 막 다루기 위해서 제3자를 뭐 설득해서 만들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혔을 뿐이고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했다. 대체 피해자들의 실명과 얼굴 공개하라는 분들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보자 실명 공개 후 방송합시다. 정정당당하게. 보이시죠? 제보자 실명 공개 후 방송합시다. 제보자 피해자 얼굴도 공개해주세요. 황영웅 신상만 털지 말고 제보자 얼굴, 신상 모두 털어라. 신상을 왜 털어? 이 정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2차 가해뿐만 아니라 신동엽 씨도 털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주동하고 있어요. 이런 글들이 사실 한두 명이 그렇게 소수의 인물들이 일탈로 주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침소봉대할 수는 없죠. 찾아보시면 십수명이 넘게 동조하고 십수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팬분들께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황영웅 씨 옹호글이 있다는 거예요. 황영웅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실화탐사대나 궁금한 이야기 Y에 연락을 했는데 뭐 끊어버렸다. 쌩 깠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황영웅 씨 논란이 한창 있었을 때 MBN 시청자 게시판에 나온 글입니다. 황영웅 친구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아는 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게요. 유튜브에 나온 이진호 기자 채널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거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쌍방으로 싸운 거 맞고요.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 피해자분 생일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삼선동에서 술을 먹었는데 다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먹으러 가자고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영웅이가 집에 간다고 빠지려고 하자 그 피해자분이 내 생일인데 술 더 안 먹어줄 거냐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밖에 나와서 그 피해자분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길에 쓰레기라든지 의자 같은 걸 자꾸 발로 차서 영웅이가 그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말싸움을 시작해서 쌍방으로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피해자분이 더 다치게 됐습니다. 요 내용인데 자,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본인이 황영웅 씨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동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자리에 이 친구가 있었냐? 없었어요. 제가 이 피해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는 본인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황영웅 씨의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 친구인데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친구가 그 현장에 등장해. 그러면서 발로 차면서 뭐 길에 쓰레기라든지 의자 같은 걸 자꾸 발로 찼대. 현장에 있었어요. 누가 얘기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다들 취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더 먹으러 가자고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허위사실이에요. 이 친구는 술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해서 더 마시러 갔다. 그리고 쌍방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더 다쳤으면 황영웅 본인도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쌍방인데 왜 경찰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분을 송치하지 않았나? 황영웅만 송치하고 피해자분은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쌍방이 아니란 뜻입니다. 명확하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 왜 자꾸 이런 허위를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다 거짓말이래. 아니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피해자 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닌 거야? 그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가 있어. 엄청 절친해. 근데 걔가 제 다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이래. 이게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 사실 피해자분이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새벽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황영웅 씨의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다 얘기를 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과 합쳐서 얘기를 한다.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황영웅 씨 글을 올린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어쨌든 실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실명이 드러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후에 황영웅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분을 알아요. 어떤 친구인지. 황영웅 씨의 굉장한 절친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의 주장대로 황영웅 씨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 말이 안 되는 내용. 피해자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허위야. 그렇다면 황영웅 씨를 두둔한 친구들이 다수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 딱 한 명만 나왔습니다. 그 외에 없어. 그러면서 본인은 다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를 했고 실화 탐사 다 연락을 했는데 본인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다. 그 친구가 그러면 현장에 있었느냐? 아니야. 근데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어.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에요.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 서로가 제보하는 내용을 모르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황영웅 씨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다뤘던 내용 그리고 알려진 내용 확인이 된 내용들까지 팬분들께서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허위로 만들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뭡니까? 가난했다. 흙수저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니 홀로 일을 했다. 이 부분도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황영웅 씨 아버지는 어렸을 때 에쿠스를 끌 정도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을 분양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울산에서 꽤나 잘 됐다고 합니다. 황영웅 씨가 왜 어머니가 홀로 일을 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 왜 아버지의 존재를 스스로 지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웅 씨가 사과문을 통해서 본인이 6년 동안 공장에 성실하게 다녔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공장에 6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다. 황영웅 씨가 일하는 회사 어딜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사전에 다 취재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공개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보시면 황영웅 씨가 입은 옷이 있죠. 이 유니폼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황영웅 씨는 6년 동안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주장을 했어요.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황영웅 씨는 이 업체에서 잠시 근무를 했다. 이 업체에서는 정작 황영웅 씨가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른 가능성이 있지는 않느냐. 이 D라는 업체는 정규직이 아닌 인원에 대해서 2년 이상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이상 일하게 두면 정규직으로 전환인이 돼야 돼요. 2년마다 계약직 직원을 내보내고 새로운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황영웅 씨는 정규직이 아닌데 6년을 일했다? 뭐 유일한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긴 해요. 뭐냐? 이 D라는 업체 내에 또 다른 하청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들이 상주에서 일한대. 거기서 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관계자의 말이에요. 하지만 황영웅 씨를 6년 동안이나 봤다. 혹은 6년 동안 일했다라고 증언해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비난 이해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 사안에 대해서 해야지. 무조건 천벌받으라고 하고 저주하고 가족에 대해서 저주하고 과도한 도를 넘은 황영웅 씨의 팬덤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앞으로 행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